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베트남 전쟁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아시아의 한 나라인 베트남은 안남이라고 불렸어요. 이 당시 베트남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프랑스에게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호찌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 독립을 위해 베트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준비하던 도중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이 베트남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군은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베트남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베트남에 있던 일본군도 돌아갔어요. 베트남은 독립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시 프랑스군이 베트남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프랑스군은 베트남 본디 프랑스의 땅이라며 독립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베트민은 제대로 된 총칼이나 무기가 없었지만 독립하겠다는 마음으로 프랑스와 용감하게 싸웠어요. 1946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9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때 프랑스군은 디엠비엠프 계곡 아래에 있었는데 산 위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거운 대포를 어떻게 산 위까지 옮기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대포를 따로따로 떼어내어 옮기자고 했어요. 배트민은 대포 부품을 등에 지고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대포를 조립해 포탄을 쏘았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에 프랑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이 전쟁에서 베트남은 크게 이겼어요. 베트남은 이제 독립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었어요. 호찌민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베트남의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호찌민은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공산주의로 물들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남쪽이라도 공산주의에 물드는 것을 막으려고 그 둘을 갈랐어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베트남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남베트남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미국이 밀어주는 응호딘 GM 정부가 남베트남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베트남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남베트남 사람들은 다시 독립을 위해 군대를 꾸렸어요. 이 단체를 베트콩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 볼 때는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갔어요. GM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일까지 벌어졌지요. 한편 베트콩은 농촌을 중심으로 힘을 키워나갔어요. 미군은 결국 군대를 더 많이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미군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작고 삐쩍 말랐다며 저런 놈들과 싸우기에는 시시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군은 북베트남, 남베트남 가리지 않고 폭탄을 퍼부었어요.
심지어 학교, 병원, 교회에도 폭탄을 떨어뜨렸답니다. 하지만 미군이 생각한 만큼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어요. 베트, 베트콩은 무척 신박한 전술을 썼기 때문이에요. 미군이 베트콩이 보이지 않아 한숨 돌리고 있을 때쯤 베트콩은 갑자기 총을 쏘며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이에요. 미군이 허겁지겁 총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면 베트콩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베트콩은 정식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옛날 것뿐이었지만 이 신박한 전술 덕분이었어요. 미군은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군은 그제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바로 땅 속에 거미줄처럼 넓게 퍼진 땅굴을 이용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베트콩은 미군을 공격했던 거예요. 미군은 땅굴을 발견하고 땅굴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땅굴은 몸집이 작은 베트남 사람들을 맞게 입구를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덩치 큰 미군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미군은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점점 커져갔고요. 전쟁에서 베트남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베트콩에 맞서 같이 싸우던 남베트남 군인들이 갑자기 총부리를 돌려 미군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군은 단순히 이 남베트남, 북베트남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군은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고 미국 내에서도 전쟁을 그만두라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미군이 할 수 있는 건 호찌민과 협상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호찌민은 폭탄을 던진 이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 했어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다는 표시이기도 했죠. 미국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지만 그렇다고 도망치는 건 또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했지요.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등이요. 이렇게 미군을 포함한 8개국의 나라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도 미군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남과 북은 하나로 합쳐져 사회주의 국가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베트남은 이때 제대로 독립하게 되었고 호찌민은 모두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때 좀 가슴 아픈 곳이 있어요. 이때 베트콩은 밀림에 숨어 미군을 공격하곤 했는데 이때 이걸 안 미군이 일부러 농약의 한 종류인 고엽제를 뿌려대고 그리고 숲에 불을 질러 버렸거든요. 이 고엽제란 건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농약이라 몸에 들어가면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데 말이죠. 오늘 제 생각에는 미군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정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농약까지 사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숲까지 태워버리는 건 좀 많이 아니죠. 고엽제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오랜 전쟁이 이어졌지만 무시무시한 미군 눈앞에 두고도 물러서지 않은 호찌민과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엔 또 신박한 역사가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